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류 공장에서 근무 중 가성소다가 누출되어 근로자가 양한 실명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주류 공장에서 제품의 가공, 제조를 담당하는 근로자였다고 합니다. 공장의 세변기에서 가성소다 탱크의 농도 확인 작업을 하던 중 서비스 탱크에 연결된 배관 밸브가 파열되었고, 파열된 틈으로 누출된 가성소다가 피해자분의 안면부 쪽으로 비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양안이 실명되셨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은 40대의 나이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참고로 가성소다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유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모,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분께서는 사업주에게 산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행히도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도와주어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로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분께서 사고로 인해 양안이 실명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료들로부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셨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는데요. 피해자분께서는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해 큰 다툼 없이 100%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양한 실명의 경우 맥브라이드 시각장애와 전신 노동력 상실률표에서는 시각장애의 정도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의 수치를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사이의 과실비율 싸움이었는데요. 사업주 측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지급된 보호 헬멧과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 확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50%는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 전에 뇌화학용 보호 안경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안전모의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평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보호 안경을 착용할 수 없었거나 착용으로 인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뇌화학용 보호 안경 수불대장에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기초로 사업주에게 8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로서도 사고 당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손해의 발생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30%, 사업주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결국 피해자분은 일실 수입, 일실 퇴직금, 기여학 및 향후 개업비, 향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분이 산재 사고로 인해 양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고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양안 실명 사고이기에 노동력 상실률에서는 큰 다툼이 없었으나 대부분의 장애에서 적정한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고 과실비율 싸움도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기에 산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산재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포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